안녕하세요. 나홀로 부동산TV 나부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 읽어보기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정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왜 나왔는지, 어떤 내용이 변하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의도대로 잘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나홀로 부동산T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택을 사고 파려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억이 넘는 주택을 직접 사고 팔려고 하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전문 지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등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사이에서 중개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상한을 정부에서 정해주는데요. 거래 가격의 몇 %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요율의 형태로 정해줍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였죠.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연동되어 있는 중개 수수료도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2배로 뛰니까 중개 수수료도 2배로 뛰는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상승한 집값도 감당이 안 되는데 수수료까지 증가하니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 정부에서는 국민 부담을 줄여보고자 중개 수수료 요율 상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그 정책이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은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수수료가 얼만큼 감소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개 수수료 개정안 중에서 매매계약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거래금액 기준으로 요율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억 미만까지는 수수료율이 변동 없이 동일하고요.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에서 0.4%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9억 이상은 기존의 0.9%였는데 다시 한번 세 구간으로 나눠서 12억 미만까지는 0.5%, 15억 미만까지는 0.6%, 15억 이상은 0.7%로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지불해야 할 중개 수수료도 그래프를 보시면 감소폭을 알 수 있는데요. 파란색 블럭이 현행 수수료, 주황색 블럭이 개정 수수료입니다. 6억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300만원이던 수수료가 240만원으로 60만원이 감소하였고요. 9억짜리 주택 거래할 때는 810만원 하던 수수료가 450만원으로 360만원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억 이상 20억 미만까지는 감소폭이 대략 300에서 400만원 정도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시면 반값 수수료다 라고 많이 제목을 뽑으시던데 사실은 거래 금액이 9억에서 12억 미만일 때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 외의 구간은 반값이 됐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중개 수수료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거래금액 기준으로 요율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억 미만까지는 수수료율 변동 없이 동일하고요. 3억 이상 6억 미만은 0.4%에서 0.3%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6억 이상은 기존의 0.8%였는데
다시 한번 세 구간으로 나눠서 12억 미만까지는 0.4%, 15억 미만까지는 0.5%, 15억 이상은 0.6%로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 감소폭도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블럭이 현행 수수료, 주황색 블럭이 계정 수수료입니다. 3억짜리 임대차 계약 시 120만원 하던 수수료가 9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소하였고요. 6억짜리 임대차 계약 시 480만원 하던 수수료가 240만원으로 절반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억 이상부터는 20억 미만까지 감소폭이 대략 300에서 400만원 정도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앞서 임대차 계약에서의 거래 금액은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될 거고요. 월세 계약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별도 환산을 거쳐야 됩니다. 보증금에다가 월세에 100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30만원인 경우는 130만원에 100을 먼저 곱한 후 2억을 더해서 거래 금액이 총 3억 3천만원이 됩니다. 단 여기서 환산된 거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줘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쯤 되면 수수료 인하로 당장 수입이 줄어들 공인중개사 입장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주택가격이 올라서 건당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올랐다곤 하지만 계속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거래 급감과 반대로 점점 늘어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까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잘 리드해줘야 될 것 같고요. 수수료에 걸맞는 중개 서비스 개선, 정부와의 협의,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 이 세 가지 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추진 배경에서부터 중개 수수료 인하 정책,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까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동반 상승이 발생했고, 이를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절한 정책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중위가격 약 10억 6천만원의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개정된 수수료율 기준으로 53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웬만한 대기업 한 달 월급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요율이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또 상승한다면 그만큼 수수료는 다시 상승할 거고요. 정부는 그때 가서 요율 인하 정책을 재차 시행하려는 생각일까요? 소속이긴 하지만 공인중개사분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같이 타협안을 만든 것일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책이 현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시 막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 정책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정책 로드맵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나눠먹을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행복하지만 파이가 한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일은 상당히 고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중개 수수료 인하 개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홀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